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7강 직업심리검사인데요. 직업심리검사는 개인의 행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정량적이라는 표현은 양적 평가, 즉 수치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객관적 방식을 말하고요. 이와 대조적인 표현으로 정성적 또는 정질적 평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표준화된 도구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는, 틀에 정해져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개인 간의 비교가 가능하며 심리평가의 근거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서 표준화된 절차,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요. 대부분의 심리 검사는 규준 참조 검사이다, 상대평가 검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직업심리검사의 목적은 첫 번째 분류 및 진단, 두 번째 자기 이해 증진, 세 번째 예측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분류 및 진단은 내담자의 흥미, 적성, 성격 등 내담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내담자의 문제 원인을 파악 및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자기 이해 증진은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예측은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내담자의 행동이나 성취 등을 예측하며 이를 토대로 가능한 결과들을 예측해서 대안적 조치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심리검사의 용도는요, 개인적 측면, 진단적 측면, 조사 및 연구적 측면, 그리고 예측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적 측면은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개성과 적성을 발견하도록 하자는 것이에요. 진단적 측면은 심리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장단점과 직업 문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조사 및 연구적 측면은 특정 집단의 행동적 심리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해당 집단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측적 측면은 심리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의 수행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가 있어요. 심리 검사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행동 표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행동 표본은요, 이 행동 표본의 측정은 일정한 시 공간에서 행동을 수집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모든 행동을 측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아요. 때문에 일부를 모으는 것이죠. 일정 시공간에서 행동을 수집하는 이 행동 표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타당화 가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타당화 가정은 특정 종류의 한 검사로 측정하려는 행동 표본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이 바로 타당화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특정 종류의 한 검사로 측정하려는 행동 표본이 삶의 곳곳에 나타나는 행동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이 타당화 과정이다.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인의 흥미, 적성, 지능 등의 이 추상적 개념들을 구성 개념이라고 해요. 측정을 위해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추상적 개념들은 직접적인 관찰이나 측정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조작적으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심리학자는 구체적 행동을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행동을 관찰한 이후에 개인의 심리적 구성 개념을 추론하게 되는 것이죠. 측정을 볼게요. 일정 규칙에 따라서 대상이나 사건의 수치를 할당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해요. 지능 검사나 성격 검사 등은 지적 능력이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수치로 표현해주는 측정 도구예요. 분류와 분류 변인에 대해서, 분류라는 것은 질적 속성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계량화 작업으로 특정 대상을 속성에 따라서 범주별로 분류하는 것이에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는데요. 이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에 따른 결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독립변인은 처치변인과 분류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처치변인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 통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변인이고요. 분류변인은 실험 이전부터 존재하지만
연구자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로 분류 변인이라고 해요. 지능, 성격, 연령 등 피험자의 속성에 관한 개인차 변인들은 분류 변인에 속하는 것이에요. 연구자가 직접 통제할 수 없겠죠. 분류 변인은 통제하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적 타당도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를 독립변인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적 타당도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표준화는 검사의 실시와 채점 절차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잘 정리한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검사 재료, 검사 순서, 검사 장소, 시간 제한, 채점 절차 등 어떤 틀에, 일정한 틀에 딱 맞춰 놓는 것이죠. 표준화의 목표는요, 검사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들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요. 동일한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표준화 검사와 비표준화 검사를 살펴보면요, 이 표준화 검사는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채점되는 객관적인 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높은 이런 검사라고 볼 수 있고요. 검사 결과를 이 규준 집단과 비교해서 수검자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검사가 표준화 검사예요. 반면에 비표준화 검사는요, 표준화된 검사에 비해서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기존의 검사에 의해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을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투사법이라든지 에세이 검사 등이 비표준화 검사에 해당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수검자의 일상과 생각 같은 것이 비표준화 검사에 해당되어지는데요.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얻기 어려운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비표준화 검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검사 도구의 조건을 볼게요. 신뢰도라는 것이 있어요. 신뢰도는 측정하는 바를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능력이며 측정 오차가 작을수록 일반적으로 신뢰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신뢰도 계수는요,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 계수는 커져요. 신뢰도 계수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네요.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인, 즉 구성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타당도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뢰도는 일관성이고요, 타당도는 정확성이다 볼 수 있어요. 2번에 나와 있죠.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정확성을 나타낸다. 직업 상담사 시험 문제 중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항이 섞여 있을 경우 타당도, 정확도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객관도라는 것은요, 검사자의 신뢰도라 불리우며 채점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일관성이 있는가를 말한다. 정답과 오답의 구분이 명확하고 채점이 용이한 것이 표준화 검사로서 바람직하겠죠. 실용도는 검사 도구가 얼마나 적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입해서 얼마나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게 실용도예요. 신뢰도나 타당도가 아무리 높아도 검사의 실시나 채점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검사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심리 검사의 분류를 볼게요. 심리 검사의 분류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검사 장면에 따른 분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여기 네 가지를 다시 첫 번째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걸 다시 실시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수검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검사 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다시 세밀하게. 그래서 실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는 속도 검사와 시간 제한은 없지만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역량 검사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에요. 속도 검사는 시간 제한이 있고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력보다는 숙련도로 측정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웩슬러 치는 검사의 소검사 들 수 있어요. 역량 검사는 시간 제한은 없는데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련도보다는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건 대표적이죠. 수검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 검사냐 집단 검사냐 구분할 수 있어요. 개인 검사는 검사자와 수검자의 1대1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예요. 당연하겠죠. 수검자의 심층적 분석에 유리한데요.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 일반 직업 적성검사, 주제 통각검사, 로샤 검사 등이 모두 개인 검사에 해당되어지고요. 집단 검사는요, 여러 명의 수검자를 한 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며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겠죠.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캘리포니아 성격검사, 마이어스 브릭스의 성격유형 검사 등이 모두 집단 검사에 해당되어져요. 검사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종이에다 보는 지필 검사냐 아니면 수검자가 도구를 다뤄야 하는 수행 검사냐 나눠볼 수 있어요. 지필 검사는요, 종이에 인쇄된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인데요, 각종 국가 자격 시험이나 MMPI, MBTI 등이 지필 검사에 해당되어지고, 수검자가 도구를 다뤄야 하는 방식인 수행 검사는요, 운전면허 주행 시험이라든지 웩슬러 지능 검사의 토막자기 소검사, 그리고 일반 직업 적성 검사의 동작 검사 등을 들 수 있네요. 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다시 둘로 나눠져요. 규준 참조 검사냐, 준거 참조 검사냐. 규준 참조 검사는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하는 상대평가 점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직성사 공부할 때는 규상이 이렇게 외웠어요. 규준 참조는 상대평가, 규상이 심리 검사나 선발 검사 등을 들 수 있어요. 반면에 준거 참조 검사는요, 개인의 점수를 어떤 기준 검사와 비교하는 절대평가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직업상담사 자격시험은 바로 이 준거 참조 검사에 해당되어져요. 누구랑 비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점수 6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한다 이런 거잖아요. 다수의 국가 자격 시험을 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요. 첫 번째가 인지적 검사 또는 성능 검사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가 정서적 검사 또는 성향 검사라고 해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인지적 검사, 성능 검사는요, 일정 시간 내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극대 수행 검사 또는 최대 수행 검사라고 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다 인지적 검사, 성능 검사, 극대 수행 검사, 최대 수행 검사는 모두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지적 검사의 종류에는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나눠볼 수 있어요. 지능 검사에는 스탠포드 미네 지능 검사와 한국판 웩슬러 성인형 지능 검사 등이 있고요. 적성 검사에는 일반 적성 검사 GATB가 있어요. 성취도 검사나 학업 성취도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 검사, 성향 검사는요, 비인지적 검사예요.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적인 행동을 검토하는 습관적 수행 검사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서적 검사는 성향 검사, 그리고 습관적 수행 검사이다.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성격 검사, 흥미 검사, 태도 검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격 검사는 MBTI나 MMPI, CPI, 로샤 검사, 성격 5요인 검사 등이 있고요. 흥미 검사는 직업 선호도 검사, 쿠더 직업 흥미 검사,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 등이 있어요. 태도 검사는 직무 만족도 검사, JSS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 검사 장면에 따라서 심리 검사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검사 장면에 따른 분류는 다시 세 가지. 축소 상황 검사냐, 모의 장면 검사냐, 경쟁 장면 검사냐. 말 그대로의 축소 상황 검사는요, 실제 장면과 같지만 과제나 직무를 매우 축소시킨 검사이고요. 모의 장면은 실제 장면과 거의 유사한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오는 검사를 모의 장면 검사라고 해요. 경쟁 장면 검사는요, 작업 장면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 문제나 작업을 제시하고 경쟁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검사가 경쟁 장면 검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심리 검사 도구를 볼게요. 아이작슨과 브라운의 직업 검사 도구 분류가 있는데요. 아이작슨과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직업 검사 도구를 나눠놓은 곳이에요. 하나는 양적 평가 도구라고 했고, 하나는 질적 평가 도구라고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질적 평가 도구에 해당되는 것이 계속 직성사 2차 실기에 출제된 바 있었죠. 일단 양적 평가 도구 검사는요, 욕구 및 근로가치 설문이라든지 흥미 검사, 성격 검사, 다중 적성 검사, 진로 진단 검사, 다목적 검사 등이 양적 평가 도구에 해당되어지고요. 질적 평가 도구는요, 자기 효능감 척도, 그리고 직업 카드 분류, 그리고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역할놀이, 역할극 해서 우리가 작화제형 이렇게 배웠어요. 질적 평가 도구는 자기 효능감 척도, 직업 카드 분류,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 역할놀이, 역할극. 그래서 우리가 작화제형, 이게 질적 평가 도구다라고 했었어요. 직업 상담에서의 질적 측정 도구는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작화제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 효능감 척도, 두 번째 직업 카드 분류, 세 번째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요, 네 번째 역할놀이.
자기 효능감 척도는 자기 효능감에는 자신감이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즉,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 척도예요. 직업카드 분류는 직업카드를 개발하고 이를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서 직업 흥미를 탐색하는 비표준화된 평가 방법이에요. 비표준화예요. 딱 정해진 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방법이고, 내담자는 선택하고 싶은 거, 의문이 있는 거,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카드를 분류하게 돼요.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직무기술, 라이프 스타일 등의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고요. 이 직업카드 분류의 장점을 하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 촉진뿐만 아니라 내담자를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대요.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의 장점이 있고요. 내담자의 여러 특징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비표준화 검사이므로 여러 측면에서 유연성이 있어요. 해석에 있어서 아주 유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은요,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서 도표를 만드는 방식이다라고 했고요. 역할놀이 또는 역할극은 이 역할극을 통해서 내담자의 수행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해 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22년도 공시문제인데요. 심리적 구성 개념, 심리적인 구성 요인, 심리적인 구성 요인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요, 외향성, 성실성,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적인 관찰이나 그리고 어떤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설적 개념이에요. 측정을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고요. 직접적으로 관찰은 측정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20년도 극대 수행 검사와 습관적 수행 검사로 분류할 때 극대 수행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한국판 웩슬러 성년 지능 검사나 일반 적성 검사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모두가 극대 수행 검사에 해당되어지는데 3번의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는 흥미 검사이기 때문에 인지적 검사가 아닌 비인지적 검사예요. 성향 검사라고도 하죠. 3번이 틀렸어요. 강의 들으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